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도 IFC몰에서 더 현대 백화점을 잇는 이 길목에 정말 3프로TV를 시청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슬램덩크의 인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월요일 아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만화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감동을 참 잘 알고 있어서 이분들의 열기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3프로TV를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작은이 아니죠. 큰 소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좀 평안하게 시장을 좀 보면서 주말을 보내셨어야 됐는데 그동안의 1월 랠리 그리고 1월 이어서 2월에 이어졌던 랠리가 약간은 제동이 걸렸죠. 왜 제동이 걸렸을까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관련한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찬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채권 투자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요새 매수 상위 그 탑10 뭐 50위권 내 종목들을 보면은 채권 관련한 3배짜리 그리고 30년물 이런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분을 모셔서 자세하게 관련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주말 사이에는 모두 약세권이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수는 좀 더 쉬어가고 덜 올랐던 지수는 덜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하락, S&P 500이 1% 초반대 하락하면서 4,136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59% 하락하면서 12,006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그러니까 일단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좀 약간 우울한 그런 실적 발표 그리고 예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계속해서 노동이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과열 양상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또 플러스 여기에 서비스업 경기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며 시장이 기대했었던 한 5월께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의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발표된 내용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개장 전에 나왔던 고용보고서부터 볼 텐데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51만 7천 개 증가를 했습니다. 다운지수가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18만 7천 개였거든요. 근데 신규 고용이 51만 7천 개. 이 전문가분들은 이번 달에는 월급 받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18만 개 정도, 그러니까 20만 개 미만을 전망을 했는데 이 2배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너무 좀 많이 빗나가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전 월이었던 지난해 12월 22만 3천 개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역대급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좀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3.4%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건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임금의 상승 속도는 가팔라졌는데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를 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4% 이상 늘어났고 이게 4.4%가 나타났는데 월가가 예상했었던 건 4.3%였는데 이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 서비스업 비제조업이죠. 구매자 관리지수 PMI도 시장을 좀 놀라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55.2를 기록하면서 전월이었던 49.2보다 6포인트 넘게 급등을 한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는 50.6이었는데 55.2를 발표를 하면서 크게 이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5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확장, 아래로 내려가면 위축으로 갈리는데 지금 서비스업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섰다라는 해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투펀치로 표현을 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고용보고서 한 번 맞고 서비스업 PMI도 잘 나온 게 한 번 더 긴축 우려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투펀치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다시금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좀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만 주가가 파란불,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건요. 실적은 4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이 애플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시장 상황, 이번 1분기 괜찮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지난 4분기 매출 전년비 5.5% 감소한 1171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99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두 자릿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감소를 앞서서 5%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기별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 건 2019년 1분기 이후에 처음인데다 감소폭도 시장에서는 한 5% 정도 감소할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0.5%포인트 더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2%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2.81% 하락, 구글, 메타 등도 하락했는데 최근에 메타가 좀 선방을 하고 있죠. 메타는 1%대 초반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깊지 않았고요. 구글 3%대 하락,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디즈니의 주가가 2%대 하락, 넷플릭스는 0.27% 하락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성장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선방했죠. 0.91% 소폭 오르면서 189달러 선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빨간불이 빅테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가치주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틸리티 쪽에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앞서서 이제 알파벳 잠깐 3%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실적 내용 전해드렸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구글이 2023년 오히려 더 좀 고무적인 움직임들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알파벳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저희가 실적 내용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4% 넘게 보이시죠? 4.4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행동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주 요즘에 막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뭔가 이사회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주가는 무려 24% 올랐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세 보였는데요. 4분기 실적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후에 주가가 7%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도이체방크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매도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의 낙폭을 더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주말 사이의 분위기 확실하게 좀 약간은 달라졌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지나면서 과연 달라지게 될지 아니면 이러한 하락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심층 인터뷰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천영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미장 마감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한국장 마감은 퇴근길 라이브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빨리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죠. 오늘 3시 반 한국장이 마감한 직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오늘 3시 반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 함께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찬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제가 조르고 졸라서 채권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 요즘에 TLT, TMF 이거 투자 많이 하시는데 괜찮은 투자인 거냐.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일단 금리의 움직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FOMC 지났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이제 긴축 끝나는 건가?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내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금 반대로 역전이 됐어요. 상무님께서 보시는 금리 움직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만 했어도 약간 이제 금리는 이제 상방으로 좀 막혀 있고 기준금리도 이제 곧 이제 인상이 중지될 거고 이제 시장금리도 빠르게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오히려 또 시장은 또 정확히 또 반대로 또 갔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좋아하는 증시 격언 중에 주식 투자는 요요를 가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요요.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금리는 요요를 가지고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도. 이 격언이 나올 때 워렌 버핏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산을 보질 않고 요요만 계속 쳐다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했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보죠.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예측하기가. 네. 아마 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게 올해가 이제 정말로 계속 뭐 리세션, 약세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1월을 보고 나면 또 강세장으로 의외로 갈 수도 있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요요와 산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요만 쳐다본다고 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하는 저녁은 야야 요요가 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의 금리라는 것이 뭐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이 다다르기 직전 이제 수개월 전부터 시장 금리가 이미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이미 뭐 체감하시겠지만 제가 주말에 이제 그 주유를 하러 이제 주유소에 갔거든요. 네. 1리터에 한 1,600원 정도의 주유를 했어요. 그 정도 하죠. 네, 이제 한 6개월 전만 해도 2,000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 한국도 환율이 내려오고 이제 수입 물가도 좀 내려오고 그럼 또 이게 생산자 물가에 또 전이가 되고 또 그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이제 또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하산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채권 투자 전문 운용사죠. 핀코에서도 연초를 시작하면서 그 채권이 돌아왔다. 본사 백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대채권의 투자의 시기가 올해 도래했다. 또 핀코뿐만이 아니죠. 뭐 찰스 스왑이나 슈로더나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채권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그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투자자분들, 특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네. 이제 오롯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 말고 말씀하신 이제 TLT나 TMF 같은 뭐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도 뭐 이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하고 있는 것도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채권 투자를 경험을 하고 잘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 채권은 그냥 뭐 규모 자체 그러니까 투자하는 금액 자체도 많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저희들 통해서도 채권 ETF로 투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저도 좀 애매한데 이거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거야? 약간 시기 문제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TLT, TMF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얘기는 매일매일 해서 좀 이해도가 있긴 한데 채권의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사면 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이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채권이. 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TLT, TMF 이런 티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종목들을 이제 간단하게 뭐 테슬라는 거예요, TSLA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TLT랑 TMF 역시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TLT나 TMF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아, TLT가 20년물이군요. 네, 그러니까 30년물인데 보통 이제 만기가 20년 이상 되는 채권에 투자하는 20 플러스. 예, 그래서 20년 이상의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ETF를 말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채권 투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단위 자체가 좀 크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쵸. 이제 투자 자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보면 연초에 50% 60% 이렇게 확 상승을 하지만 그쵸. 채권은 투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 뭐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데 장기 국채를 보면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발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티커를 계속 주목을 하시고 그쵸.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저녁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앞으로 크게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주유소에 이제 기름값 얘기도 드렸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내려오고 결국 뭐 기준금리도 멈춰설 거고 네. 시장 금리가 더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한번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등록을 해 놓으셨다가 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채권은 이제 금리와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이. 가격과 금리의 반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채권 자체가 일단 네. 듣고 싶지가 않죠. 주식은 무슨 주식이 올라 이러면 귀가 쫑긋하는데 오르고 내리고니까요. 네. 저도 뭐 술자리에서 채권 얘기 시작하면 그냥 보통 안 듣더라고요. 친구분들이. 그래서 그 이제 채권 얘기 듣기 싫어하시는데 채권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 가격과 금리는 반대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우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채권을 요즘 채권은 뭐 실물 채권도 있고 이렇게 채권 ETF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채권을 산다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자고 네. 돈을 빌려 간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건데 보통 채권 실제 실물 채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써왔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금 1억 원. 금 1억 원. 저게 채권인 5%, 거죠? 네, 이런 종이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1억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네. 매년 5%씩 받기로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이제 채권 산다 하면 저는 5%를 받는 거죠. 1억 원을 빌려드리고. 예, 여기 이걸 사셨다고 네, 하시면 네. 저한테 5%씩 이자를 매년 받으시고 그렇죠. 뭐 만기가 2년이다 그럼 네. 2년 있다 1억 원을 다시 받으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거예요. 그쵸. 은행에 가서 저희가 1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맡기면 네. 1년 동안 이자를 한 번에 주고 네. 또 원금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시중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이런 채권은 이제 볼 수가 없죠. 더 낮춰지는 거죠. 저 퍼센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한 3, 4개월만 전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보통 다 4%를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요즘은 3%대 금리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3개월 전에 정기예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기분이 매우 좋으실 거고 그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그때 은행 가려다 하다가 괜히 직장 상사가 남아서 일하라 그래서 거기 못 가셨던 분들은 그 직장 상사 너무 미우실 거고 아쉬울 거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들고 있기만 하고 난 다음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 채권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지고 아예 없어지고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이 종이 증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일단 채권은 내가 샀던 시점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기초적인 내용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랑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 전달을 자주 드렸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면 그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는 기본이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네, 내가 좋은거다.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쵸.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플러스 이게 채권은 아까 5% 이자가 있는 것처럼 채권에 투자하시든 채권 ETF 투자하시든 이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그쵸. 네, 부가적으로 또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역시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10월 말 11월 초 시점이 이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거든요. 요즘은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앱들 통해 가지고 미국의 10년 금리, 30년 금리 이런 금리도 매우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금리들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는 4.4%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3.5, 3.6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의 0.9% 가까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거의 1% 가까이 내려왔는데 TLT는 이제 15% 정도 이게 3개월간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투자했으면 저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월 말에 투자하셨다가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보유하셨던 분들은 TMF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1%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3배인데 왜 3배 이상이 낸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TLT나 TMF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채권의 탄력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네. 단어 하나 나옵니다. 탄력도. 네, 탄력도. 예. 보통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선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 탄력도. 네, 난리 머리 났죠 이제. 아픕니다. 네, 이제 벌써 아침부터 월요일 끄시려고 아침부터 합니다, 우리. 네,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좀 짜증이 나실 수 있는데 이게 증시가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주가 지수가 보통 1이 올랐다고 할 때 네. 테슬라 주식은 보통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는 보통 베타가 한 2 정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나스닥이 한 30% 하락을 하면 테슬라는 거의 한 60% 정도. 2니까. 네. 지난해 뭐 이렇게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채권도 가격의 탄력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한 탄력도인데요. 역시 그 준비한 차트를 제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차트 보여주시면 네. 월요일부터 지루하실까봐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봤는데요. 다양한 공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제가 채권을 산 다음에
예, 금리가 1%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또 오르겠죠. 네. 근데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탄력도가 1년인 친구는 1년인 채권은 1%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2년인 채권은 2%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이해를 돕고자 뭐 테니스공,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 공의 특성도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공은 잘 안 튕기죠. 네. 축구공은 그거보다 조금 더 탄력도가 있습니다. 농구공은 네. 더 잘 튀기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하락에 따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력도가 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탄력도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 매수 시점을 빨간색인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채권 매수 시점으로부터 금리가 뭐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게 되면 탄력도가 5인 채권은 5%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탄력도가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탄력도가 더 크다. 예, 탄력도가 뭐 30년 이렇게 되면 30배 정도씩 움직이는 거니까 1% 금리가 하락하면 30% 수익이 나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뜻과 달리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네. 탄력도가 30인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30%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채권이. 그래서 저 네. 지금 탄력도 가로 열고 듀레이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증투사 공부할 때 저 듀레이션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HTS에 보면 저 듀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30년물이라고 해서 참 30이라는 숫자가 안 써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제 만기하고 또 듀레이션은 다른데 이러면 또 어려워지는데 제가 듀레이션이란 말을 네. 안 쓰려고 탄력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신해서 쓴 거거든요. 아까 공 생각하시라고. 네. 근데 공이 1% 딱 떨어졌을 때 30%딱 오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만기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만기하고 이 탄력도하고는 같은 게 아닌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몇 년 전이죠. 아파트를 사면서 30년 모기지 네. 담보대출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3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3억 원을 갚는 거죠. 네.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갚아서 30년 동안 갚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맞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제가 은행한테 매달 내는 돈을 다 더하면 3억 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을까요? 훨씬 넘죠. 이자를 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따져봤더니 은행에다 따져봤더니 거의 30년 동안 제가 은행에다 낸 그 입금한 금액이. 금액은 거의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오, 2억이 더 붙네요. 네, 이게 다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왜 뭐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리 초반엔 갚아도 이게 잘 줄지가 않잖아요. 이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탄력도 듀레이션을 걸 계산할 때는 이게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듀레이션이라 그래요.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담보대출은 제가 받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3억을 빌려줬지만 저한테 결국 3억이란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30년까지는 걸리진 않죠. 그렇죠. 더 빨리 회수하죠. 네, 보통 한 17년 정도면 회수가 되거든요. 원금은 일단. 네, 그럼 3억은 다 받은 거고 네. 그 뒤로 받는 건 30년 동안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이해됐습니다. 보니까 30년짜리 채권은 네. 17년 정도 되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가 달랐던 거군요. 훨씬 적게 표시되어 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시거나 채권 ETF를 사실 때는 네. 만기보다 중요한 게 탄력도. 좀 어려운 말로 듀레이션. 네.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향후에 내가 산 이후에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난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 혹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난 얼마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건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듀레이션 써 있는 게 한 16, 17 써 있으면 내가 요게 1% 하락했을 때 16%에서 17%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면 TMF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15% 떨어진다고 했을 때 네. 51%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좀 계산되는 거예요? 네. 3배가 아닌데? 예, 공교롭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장표에 TLT나 TMF는 이 탄력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네. 소수점 단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TLT 같은 경우는 17년이고요. TMF는 51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TLT에 투자하셨다가 금리가 내 예상대로 1% 떨어지면 17% 수익이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TMF는 1% 떨어지면 51%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투자하셨군요, 여러분. 네.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그 3개월 동안에 네. 금리가 한 0.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3개월 동안 수익이 얼마 났다는 게 이제 계산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이고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네. 네, 그 0.9%를 제가 곱해봤더니 네. 17년에 0.9% 하락을 반영했더니 여기 15.3% 수익이 났어야 하고 TMF는 45.91% 상승을 했어야지 이게 계산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난 건데 우리 여행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TMF는 조금 더 수익이 났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의 특성? 네, 레버리지 생각하시면 레버리지는 그냥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단기 투자만 해야 해요. 네, 레버리지는 절대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큰 그림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레버리지는 사실 이제 방향성 투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상승이나 하락하는 방향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 유용한 수단입니다. 제가 레버리지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한 짧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역시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네. 뭐예요, 이건? 매일 그러니까 레버리지 관련된 이제 설명인데요. 매일 어떤 지수가 10%씩 계속 상승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매일 10%씩 상승을 하면 10,000원이 11,000원이 되고 11,000원이 12,100원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10%씩 올라가면 그냥 내가 지수를 따라가는 걸 투자를 했다고 하면 159% 정도 수익이 나는데 레버리지 투자하면 519% 정도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냥 일반형에 비해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2배 이상. 네, 뭐 300% 정도 수익이 났어야 맞는데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상승,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상승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 2배보다 혹은 3배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TMF가 그 계산했던 그 수익률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났다라고. 예, 왜냐하면 최근 3개월 동안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3배의 복리 수준을 계속 올라간 거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그럼 하락했을 보니까 때는 그러면 상승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도움이 됐으니까 하락했을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레버리지는 방향만 아니네요? 명확하면 그 하락률이 2배가 채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10%씩 계속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상해 보면 네. 10%씩 계속 떨어지면 일반 한 배짜리라고 하죠. 일반 지수형에 투자하는 경우는 65%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레버리지를 투자했는데 매일 10%씩 빠지면 열흘 빠졌으면 100% 빠진 거잖아요. 그럼 레버리지는 보기도 싫겠죠. 내 거는 어떻게 됐을래나 이렇게 뭐 마이너스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지수형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만 더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상승이나 하락 이쪽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사실 생각했던 2배보다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건 바로 마지막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지수에 투자를 해도 상승 하락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면 일반 지수형에 투자했을 때는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5% 정도 하락을 보게 되는데 이걸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그냥 상승 하락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1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3배까지 확대가 되네요. 네, 3배 그래서 이상. 뭐 금리 ETF도 마찬가지인데 뭐 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박스권에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더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금리를 보면 일단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네. 길게 보면 지금 잡혀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고점 피크 실질금리가 찍었고 내려간다라는 건 알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요처럼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기조는 내려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보시고 뭐 TLT나 정말 더 공격적으로 TMF 이런 투자를 하시는데 네. 사실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 나도 저 2배, 3배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이런 3배짜리 상품은 없잖아요. 네. 일단 한국 이제 국내에는 상장 그 요건상 3배짜리 레버리지는 이제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레버리지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30년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이제 1배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다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30년 레버리지
그러니까 TLT의 3배가 아니라 2배짜리 ETF죠. 그래서 그 ETF도 내일부터 상장돼서 있어요? 거래가 나와요? 예, 이제 될 예정입니다. 채권 투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시긴 하겠지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채권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보니까 3배짜리 주변에 하는 친구들을 왜 하냐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 이런 3배짜리가 위험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지금 네. 10인데 한 달 뒤에도 10인 경우에 그런 레버리지를 했을 때는 좀 위험한데 네. 반대로 어쨌든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올라가던 내려가던 했을 때는 네. 수익을 확실히 더 볼 수 있다로 네. 제가 정리한 거 맞나요? 예, 정확히 너무 잘 정리를 찰떡같이 해주셨고요. 네, 저 이해했으니까 네. 이제 투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금리가 그 뭐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뭐 저도 한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당시에 3년 전에 5년 전에는 은행 정기예금이 한 4% 5% 이렇게 줄 때도 있었다. 네. 코로나 직후에 한 2, 3년 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한국 금리나 미국 금리나 좀 낮은 레벨로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죠. 그래서 네. 그 저는 이제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장표만 설명을 드리고 네. 퇴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이 이제 시장 금리의 최고점이고 지금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 정점, 금리의 최고점, 금리가 최고라는 건 채권 가격으로 치면 최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저점에 이제 사야 된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향후에 뭐 1개월, 2개월 후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지난 그 주말에도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살짝 올라갔던 그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네. 뭐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처럼 금리가 좀 올라가는 시점에는 가격이 싸진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채권 관련된 ETF나 채권 네. 투자를 조금씩 늘리는 것도 올해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무님과 개인적으로 요 얘기를 미리 이렇게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 얘기할 때는 정말 편한 용어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쉬웠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인 관계로 약간 딱딱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한 1시간 정도 시간 저희가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요 얘기를 정말 재밌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이라서 약간은 짧게 컴팩트하게 전달을 해드렸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는 사실 3배짜리 하는 분들이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져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채권 투자 관련한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찬영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떡떡 명절 선물 배송입니다. 임자가 좀 나가봐요. 지금 3% 듣는 중이잖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오. 떡떡 백년화편 명절 선물 세트입니다. 에이, 지금 바로 가요. 뭐 혼자 다 먹으려 그러지. 특허 밥알 찹쌀떡이 왔으련가. 고수훈 밥알 흑임자가 왔으련가. 벌떡 일어나 감탄하는 명절 선물 백년화편.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대천사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아니, 주말에 네. 그 미주미 커뮤니티에 너무 막 무섭게 글을 올려주셨던데요. 누가요? 시장 폭락 관련해서 네. 폭락은 아니죠. 하락 관련해서 충격.
진짜 충격이죠. 예상 밖. 네, 진짜 예상 밖이죠. 왜냐하면 그 18만 8천 건의 고용 보고서를 예상했어요. 네. 잠시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독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한 수치가 30만 건이었어요. 오. 골드만삭스에서 잠시 저희가 언급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 자체는 레이오프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작년에 무슨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일시적으로 스트라이크를 해서 했던 분들이 다시 뭐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51만 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지금 금리 같은 게 치솟고 달러가 치솟고 이러면서 주가는 거의 1.6%. 물론 그 지난주에 그런 상승 흐름이 훼손된 건 분명히 아니나 전체적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충격적인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대체 50만 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아침에 주말 라이브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못 본 신문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도 아니고 통계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건 미국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인구 컨센서스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바뀌는데 거래에서 인구 표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몇 가지 이제 스트라이크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상보다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많이 뽑았고 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저 및 접객 업종이거든요. 레저 및 허스피탈리티 그쪽에서 많은 사람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에 약간 떨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접객 업종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은 지금 연준에서 지금 아무리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지금 기대되는 정책 금리는 그 이하였거든요. 떨어질 거로 예상됐는데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커졌고 아마 그래서 3월에 점도표를 저 자신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낮아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의 시각은 점도표가 내려가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역시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애플이죠. 애플이요. 애플이 정규장에서 직전에 보면 시간에서 3% 떨어졌다고 제가 마지막에 저희 멘트 한 기억이 있는데 시간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 세에도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2.4% 올라간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나온 소식으로는 역시 테슬라인 게 모델 Y가 가격을 또 올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가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주간 단위를 보면은 S&P 500이 1.6% 올라갔고요. 다우는 0.2% 그렇지만 나스닥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주말에 1.6% 떨어졌지만 3.3% 오른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튼 나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슈퍼 깜짝 보험수가 요거가 밑에가 전망치였거든요. 전망치였는데 요게 나왔고요. 51만 7천 건이 나왔고요. 실업률은 큰 의미 없습니다. 뭐 5% 이하면 완전 고용이라 하더라도 틀림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3.4%입니다. 3.4%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한 번도 못 본 수치죠. 1969년 이후처럼. 그러니까 70년대생 이후잖아요. 8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본 적이 없는 근처도 안 갔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건 다 찾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게 악재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지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잘 안 맞거든요. 경기에는 악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금 긴축을 할 수 있게 이제 바탕을 쫙 마련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바로 여기 나오는 거 요거죠. 임금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는데 요거 이제 끌고 올라간 것이 말씀드렸던 그 레저 및 접객 업종 그쪽에서 올라갔다. 그럼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바면 바. 리오프닝 수혜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여행, 카페, 뭐 항공, 카페, 레스토랑, 술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점 이런 쪽에서 셰프면 셰프 아니면 그런 뭐 호텔, 주문 받는 분들이요. 그 서빙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다 조금만 주면 여전히 옮긴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어졌다. 물론 작년에 가을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수치를 보면 딱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50만 7천 건. 근데 이게 예상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말씀드렸던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가장 큰 거가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인구 컨센서스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인구 컨센서스를 2년에 한번 조사하는데 그래갖고 인구 표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그거요. 핑계 같아요. 하여튼 근데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 되겠고요. 실업률이 그 말씀드린 대로 69년 요 최저가 되겠고요.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저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용 보고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어저스먼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게 바로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뭐 가구당 인구당 등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요 제일 위에 거가요. 레저 및 적객 업종의 임금 상승률인데 6.5까지 내려왔다 하루 다시 올라갔고 이게 아까 4.4에서 4.4 올라간 거 되겠고 요게 이제 CPI랑 가장 밀접히 연관돼 있대. 요거는 그 실업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CPI입니다. CPI.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요게 이제 떨어지는데 영향이 같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참고적으로 미국은 지금 1,000만 개 일자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랑은 아니 근데 이게 네. 원래 코로나 그 팬데믹 사이에 네.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그럴 수 있죠.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럴 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본국으로 귀환을 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미국의 특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뉴스 현지 있을 때 봤는데 2022년에 이민자가 40만 명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것이 워낙 많은데 그를 순환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계속 꾸준히 유입됐던 것을 미국이 상당히 막아놨던 거죠. 강하게 됐고 그래서 여전히 있죠. 그냥 뭐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워낙 이슈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논의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경제학자 이분이 얘기한 거를 한 세 문장을 보면 시장이 왜 약했고 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주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에다가 좀 사그러지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향후의 회의에서 논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놀랄 정도로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에서 사업하시는 분 다들 얘기하시고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는 저희 이제 구독자시고 저희 한 방송도 매일 보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그 스키에서 그 여행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행 비즈니스가 그냥 가이드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리무진 그런 서비스를 하시거든요. 근데 리무진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가격을 자동차를 줄였는데 지금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두 번째, 연준 관리들이 인상의 일시 중지. 대부분 이제 3월에 하고 중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게 보는 사람, 9월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수는 11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어서 결국은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물론 뭐 그동안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오른 중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은 10시 반에 났잖아요. 금요일 날 10시 반, 미국 현지에서 8시 반에 금요일 8시 반에 발표됐는데 그 시점 이후랑 이전.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금요일이고요. 요 그 점점점 내려가는 선 있죠. 요게 목요일입니다. 기대 정책 금리가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그 전날 때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죠. 따라오시죠. 네. 요만큼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아주 솔직한 거거든요. 금리와 주가의 변수가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영향이 큰 건데 어찌됐건 금리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책 금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바로 이게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금리 쭉 올라가는 모습. 요건 이제 그냥 그 실제로 보면 에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훅 올라가는 모습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우리가 3.38, 3.9, 3.40이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훅 올라갔고요. 미국 달러도 훅 올라가죠. 네. 물론 다시 내려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날 하루는 어찌됐건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랑 반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은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빅테크의 실적 관련해서 실적과 주가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물론 스타벅스도 있었고 포드도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세 개였는데요. 정리드리면 다시 기대 이하 실적을 내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투자 의견을 대부분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고요. 물론 중립적으로 보던 사람은 여전히 중립적. 매도 의견은 매도 의견이지만 투자자 의견을 바꾼 성과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올린 곳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래서 제가 올린 것을 찾아보면 역시 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달러. 그리고 달러가 다시 약세. 달러의 약세를 기대하는 게 있겠고 그것은 팅쿡이 강조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가 매출에서 손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유독 강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러 보시라고 각각 매출에서 나오고 이제 서비스 항목을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예쁘게 그려놨네요. 이거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니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애플식에서 애플바요.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엄청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에 수요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공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덜 팔린 건 팩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애플의 전체 고객 수 있죠. 고객. 애플의 활성화된 고객이 여덟 앵커 포함해서 전세 몇 명이냐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1억 2천. 여기 보면 1억 2천만 명이 지금 커스터머 베이스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한 대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2대, 3대 갖고 있는 분이 있죠. 여덟 앵커 몇 대 갖고 있어요? 저는 갤럭시 한 대, 아이폰 한 대 쓰고 있어요. 아이폰만 있고 뭐 워치나 패드 없어요? 저는 그럼 딱 한 대지만 2개, 3개 쓰시는 분이 꽤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이번 실적 기준 보면 전 세계 12억의 고객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20억대의 기기가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다는 건 활성화돼 있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은 알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들이 보면 330달러를 두당 썼다는 겁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여덟 앵커는 사건 안 사건 간에 평균적으로 330달러를 고객 한 명 다 썼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28달러 꼴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69달러,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매출, 제품은 7%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서비스는 이제 조금씩 하면서 지금 337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랑 그 제품을 그냥 구분한 두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라고 매출과 고객 수는 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곳은 올리고 세 곳은 내려놨습니다. 네. 걱정할 게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애플 걱정 그리고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은 좀 굳이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뭐하러 하느냐는 생각을 하죠. 여하튼 긍정적 의견도 꽤 있다는 얘기죠. 올렸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도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그나마 시간에보다는 덜 떨어졌거든요. 알파벳도 지금 올린 것도 내고 떨어진 것이 내고 것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의외입니다. 8% 가까이 떨어졌지만 아마존도 목표 주가 올린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게 맞는다 틀리다 떠나서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애플이 가장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고객들의 확실한 충성도를 보여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만 주가가 좀 올라서 유독 강했더니 앞서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의 사용기가 20억대.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이제 특이한 건데 구독 서비스는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클라우드 정도 1달러 정도 내는 분이 꽤 있었는데 요즘 뮤직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1년 전에보다 1억 5천만 명이 늘어서 9억 3,50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만 계속 팔리면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 똑같이 테슬라도 같은 논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강세가 시장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포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오늘 우리나라 또 자동차 주가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려됐던 대로 전기차가 엄청 판매가 줄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1월 달에 이건 실적이 뭐 그중에 1월 달에 포드 전기차 판매가 45%가 나왔는데 온전히 테슬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파이를 그러니까 뺏겼다?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100이라는 가격이 있었단 100이었는데 100이라는 거가 갑자기 80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모델 Y, 모델 3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갭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포드가 가격이 나은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아시면 계시겠지만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 7,500달러 SU를 8,000원 올리면서 바로 가격이 2.에서 2.5% 올려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포드가 자동차가 뭐 GM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되겠고 참고적으로 테슬라는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모델 3, 모델 Y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모델 3가 되겠고요. 모델 Y인데 모델 Y는 오늘 지금 새벽에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재고가 훅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의 그 자동차에 대한 인기는 뭐 여전했다라는 거, 예, 이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 특히나 이제 테슬라 재고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포드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부디 오늘 자동차 우리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쭉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3프로TV가 개편을 맞이해서 진행자분들이 조금 바뀌어서 아마 오후에는 특히나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거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3시 30분에 클로징 벨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오후 3시 30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해줘. 네, 고맙습니다.